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구식 군대와 신식 군대가 이제 구식 군대가 신식 군대에게 불만을 가져서 분란을 일으킨 사건을 아시나요? 네, 바로 그게 이무군란입니다. 자, 이제 이무군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종률, 김성현, 최희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무군란의 발생 배경, 그리고 이무군란의 전개, 그리고 이무군란의 진압과 그 후, 그리고 이무군란의 결과, 역사적 의의 등으로 7가지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7가지를 전개로 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갈게요. 그거 클릭 한번 하고 내리면 돼. 이모곤란 페이지를 누르고 그렇지. 내려. 먼저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일단 1880년대 조선은 대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침탈로 인한 곡물 유출과 쌀값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크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 자료를 보시듯이 개혁파와 이제 보수 세력 그리고 민씨 정권과 흥선 대원군 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어서 조선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당시 전 세계는 그 제국주의가 열풍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역시 그 과정에서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수선사를 파견하는 등 변화의 흐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조선에서 본격적인 개화의 흐름은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조선은 변화를 이끌고 근대적 내부 사무를 관장할 기구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무군란의 발생 배경을 보자면 일단 첫 번째, 구식 군대의 불만 때문에 이무군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조직되면서 구식 군대인 장화영과 무의영의 군졸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차별 대우가 뭐냐면 이제 월급이 밀리거나 그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겨와 모래가 섞인 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식 군인들이 이 자료와 같이 신식 군대들에게 매우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란이 1882년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식 군인들이 분노하여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식 군인들은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도움을 요청한 후에 선해청과 민씨 세력 등 고위 관리의 직을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화 정책과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이제 서민들이 삶이 힘들어지자 도시 하층민도 이제 이 이무군란에 합세하여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과 명성황후의 궁궐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시 하층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군인들이 계속 공격을 하자 명성황후 일파는 이제 위협을 느껴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종은 흥선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다시 정치적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정치적 권력을 잡자마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정책 중 하나는 일단 먼저 개화 정책을 중단하고 오군영과 홍정부를 부활시키며 홍길이 무화문과 별기군 그리고 이영을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그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과정을 진압과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가 조선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나라는 일단 일본과 청나라인데요. 일단 민씨 일파가 위협을 느끼고 도망쳤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 명성황후는 민씨 세력을 통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청나라는 그 명성황후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청군을 조선에 보내면서 청군이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분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압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까 일본이 그 도시아 측민들이 합세하면서 일본인 교관도 죽이고 막 그런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일본은 일본인 거류민 보호를 이유로 조선의 군대를 파견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다시 이모군란을 진압하자 분란 후에 이제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였고요. 청은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크게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위안스카이의 지휘 아래 청군이 주둔하였고 내정 담당 마젠창과 외교 담당 밀렌도르프를 파견하여 조선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제 이모군란의 결과를 볼 건데요. 일단 조선은 일본과 먼저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882년 8월 30일 조선은 이모군란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단 여기 제물포 조약을 보시면은 20일 내 이제 여러 사람을 주체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고 일본과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일본인을 이제 잘 치르게 해줬고 돈을 많이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은 일본과 매우 불공정적인 조약을 맺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으로 인해 대일본 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조선은 청나라와의 관계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1882년 8월 23일 조청 상민 수급 무역 장전을 체결하여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규정하고 청 상인의 조선 내 진출을 허용하였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보시면 조선의 국왕 대신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저 자료를 보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모군란의 역사적 이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모군란은 조선 후기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간섭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이후 조선의 근대화와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과 청나라의 개입은 이제 조선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이후의 역사적 사건들, 특히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모군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모군란을 통해 조선 사회의 내부적 문제와 외세의 압력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대에서도 유사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나라를 통해 이제 자주성을 크게 훼손한 점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